2023년 8월 6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2. 역사 1. 한민족 영혼 역사 5. 대규모 황충 조선 황충 메뚜기 때 1. 황충 황모 황충 비황 메뚜기 누리 메뚜기과의 곤충 풀무치와 비슷한 몸길이 5cm 정도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메뚜기 떼가 앉는 곳엔 순식간에 땅 위에 풀 하나도 남지 않게 됨. 천연적인 대륙에서 일어나는 자연재 현상. 대륙의 대재앙 메뚜기 떼 황충, 한반도 메뚜기 떼. 한반도는 황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메뚜기 떼,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곧 한반도에서는 황충 떼의 습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황충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2. 황충기록 조선왕조실록 강원도 강성에 황충이 일었는데 황흑색이었으며 두 잠잔 위에만한 것도 있고 세 잠잔 위에만한 것도 있어 밭곡식과 초목의 잎을 모두 갉아먹어 상가들이 모두 벌겋게 되었으며 길에까지 가득 옮겨와 사람들이 차마 발을 디딜 수 없었더니 습지도 모두 말랐는가 하면 높고 건조한 땅은 마치 불길이 지나간 듯하고 혹은 청색 혹은 백색인 두 잠잔 위에만한 황충이 날마다 더욱 번져서 식물의 뿌리를 먹어 말라 죽는데 전라도, 전주, 강주, 영광, 임실, 김제, 태인, 무장, 무안 등 고을이 대체로 다 그러합니다. 항해도, 연안 등 5곳에 황충이 생겼는데 더러는 몸통이 검고 머리가 붉었으며 크기는 석잠잔 누에만 하였다. 함경도의 수재가 매우 참혹하며 삼수에 6월 5일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비둘기 알만하고 황충이 온 들판에 퍼져 각종 곡식을 빨아먹고 갑충으로 변해 물밑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해를 끼치며 또한 황작 1000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들판을 덮고 먹이를 쪼아 먹어서 심지어 상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더라. 평안도 관찰사 이윤이 취계하기를 도내 평양, 성천, 영유, 차산, 순안, 삼등, 상원, 중화, 곽상, 순천, 은산, 강서, 용강, 삼화, 함정 등의 고을에 청색, 황색, 흑색의 3색 황충이 하곡을 손상시키니 백성들로 하여금 잡아서 땅에 묻도록 하소서 하였다. 충청도 공주의 황충이 곡식을 해치므로 군대를 출동시켜 잡게 하였는데 잡은 것이 60여 석이나 되었다. 제주의 대정 등 지방에서 황충이 발생하여 곡식을 갉아먹었다. 우리 한반도의 제주가 섬인데 바다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황충이 발생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제주는 한반도의 제주가 아닙니다. 대륙에 있는 제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상도에 항충이 일었는데 그 모양이 매미와 같기도 하고 또는 모기와 같기도 하였다. 때를 지어 나라와 틀을 덮고 벼이삭을 빨아먹어 모두 말라 죽어 까맣게 되었는데 연해가 더욱 심하였다. 항충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충은 바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 자연재해 기록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항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3. 조선왕조실록 항춘기록 왕 제2 황충 연평균 태조 제6년 동안 항충이 2번 와서 연평균 0.3회 정종 2대 정종 연평균 3회 태종 연평균 1.83회 세종 연평균 0.84회 문종 연평균 0.5회 단종 연평균 0회 세조 7대 세조 연평균 0.15회 8대 예종 연평균 1회 9대 성종 연평균 1.6회 10회 연산군 연평균 0회 11회 중종 연평균 1.47회 11회 인종 연평균 0회 13대 명종 연평균 0.9회 14대 선조 연평균 3회 15대 광해 연평균 0.26회 16대 인조 연평균 1.15회 효종 17대 효종 연평균 0.8회 18대 현종 연평균 2.28회 19번 숙종 연평균 0.63회 20대 경종 연평균 1.75회 21대 영조 연평균 0.19회 22대 청조 0.1125회 1981년 정조 5년 9월 3일 이후 항충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곧 1981년 정조 5년 9월 3일 이후로 23대 순종, 24대 헌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종, 제로입니다. 제로. 1978년으로 조선이 망할 때, 1900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근 1910년, 230년 쉽게 예시된 항충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곧 이때가 제 생각에는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동을 하자, 조선이 이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고등학교 때 역사서 공부할 때도 이 시기 때 엄청나게 신분의 혼란이 엄청나게 생겼다가 나옵니다. 신분에 대한 사회적인 바뀌는 거, 상인이 막 그 양반이 되고 막 이렇게 신분의 몰락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라 된 게 나옵니다. 이 시기가. 그 이후로 다시 한반도에 정착하고서 한반도를 소중국이라고 소중국이라고 표현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아니고 소중국. 그대로 지명을 갖다가 옮겨놓지 않았나. 이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조선이 대륙에서 한반도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사라지고 없고 이 항충 자연재해 기록만 사라져 있습니다. 밑에 지도에서 보듯이 항충 피해 지역은 대륙입니다. 대륙, 섬소성, 하남성, 다 하북성, 내몽골 지역 다 이쪽입니다. 호남성 이쪽에
항충 피해 지역이지 항충은 한반도와 아무것도 관련 사항이 없는 자연재해 사항입니다. 1. 조선 팔도 모두가 항충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곧 조선이 항충 발생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규모 항충이 일어나려면 가뭄, 넓은 지역, 초지, 경작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는 논밭들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 메뚜기는 있어도 위 기록에 나와 있듯이 대규모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군대까지 동원하여 메뚜기 떼와 사투를 벌이는 지형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를 않으며 바로 조선이 대륙의 항충 피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항충의 피해는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계속되어 있으나 1981년 정조 5년 9월 33일 이후로 항충은 기록은 다 사라지고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세종 26년 충청도 공주 지역에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60여 석 항충을 무지막지하게 잡았다는 것은 한반도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고에서 말한 제주에서 항충 피해 입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 항충 피해가 입으려면 대륙에서 우리나라 항해 서해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뭐하러 또 제주도에 가면 그 조그마한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4. 펄복의 대지를 영화하는 대지라는 영화를 보면 메뚜기의 습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메뚜기와의 처절한 전쟁입니다. 항충의 습격을 받으면 대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항충을 잡아야 하는 곳은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조선왕조실록에 항충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4. 정조 1776년에서 1830 제위 사이 지진 횟수 급감과 사라지는 항충 피해 기록, 자연재해 천문 관측 기록 등 정치적 국가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교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권, 국가적 이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서는 일제가 검열하고 교정하였기 때문에 어느 역사서에도 조선이 대륙에서 반도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지진 항충 기록이 조선이 대륙에서 반도 이주 연대를 추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진 항충년 평균 횟수 18대 현종 지진 연평균 8.64에 항충 2.28. 뭐야? 19 숙종 지진 3.41 항충 0.63. 20 경종 항충 연평균 3.25 지진 3.25 항충 1.75. 영조 21대 영조 항충 연평균 10회 지진 1.05 항충 연평균 0.19회 21대 정조 항충 연평균 0.02 지진 0.12 1784년 정조 8년 2월 이후 지진 기록도 깃감이 되고 1781년 정조 5년 9월 3일 이후로는 항충 기록도 사라집니다. 23대 순조, 24대 선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27대 순종 항충 기록은 급감하고 지진 기록은 급감하고 항충 기록은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진 기록도 동시에 급감합니다. 곧 지역을 옮겼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진 기록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자면 지진 기록도 급감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치할 수가 없는데 동시에 급감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한반도에는 당연히 지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대륙보다는 훨씬 적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진 기록도 급감이 되고 항층 기록은 아주 없어지고 1984년, 81년 이 이후로 곧 제 생각하기로는 이때가 대륙 조선이 한반도 조선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5. 기상 전문가의 또 다른 증명. 이들 최하사학자들 중 21년 동안 기상청에서 근무한 기상관측 전문가 정영석 씨는 기상학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삼국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참가 거짓의 역사 1, 2 청로루라는 저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기로 했다. 먼저 홍수와 가뭄에 대한 삼국시대 기록을 살펴보자. 삼국사기에는 신라 파사왕 29년에 홍수로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십도로 사신을 보내 정부의 양국을 풀어 구제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파사왕 29년은 서기로 108년, 바로 이해는 백제 가루왕 32년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엉뚱하게도 백제에는 봄, 여름에 가뭄이 있어 홍연이 들고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은 계절에 둘 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져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신라 쪽은 홍수 때문이라고 하고 백제는 가뭄 때문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한반도에 삼국이 있었는데 신라 지역인 경상도와 강원도는 홍수가 난리가 났고 백제 지역인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는 약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민심이 흉흉했다는 뜻이다. 정영석 씨는 이 기록은 한반도의 기상원칙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구 자전원칙과 전향력을 볼 때 북반구에서는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대륙에서 이동한 습기가 많고 규모가 큰 저기압이 항해를 건너오는 도중에 바다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아 일단 백제 땅을 껑충 뛰어넘은 뒤 경상도와 강원도 땅에 포화 상태가 된 수증기를 뿌릴 때 신라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 같은 시기 6개월 동안 긴 가뭄을 일으킨 큰 고기압 동원은 한반도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 이런 오랜 기간 지속적인 가뭄 현상을 일으키는 공기 덩어리는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반경을 유지하며 요지부동이거나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린 특성이 있다. 기상학적 용어로는 블로킹 기단이라고 하는데 강수 현상을 일으키는 공기 덩어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범위가 넓고 크다. 즉 백제뿐 아니라 홍수 상황에 있는 신라와 고구려까지 가뭄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공기의 흐름으로 볼 때 백제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고 신라 지역에서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억지 춘향으로나마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반대 현상, 곧 신라 지역에 홍수가 나고 동쪽에 있는 지역에는 홍수가 나고 서쪽에 있는 백제 지역에 가뭄이 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은 기상학상 불가능한 것이 된다. 한반도 지형상 일어날 수 없는 기상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록은 기록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삼국의 위치가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삼국의 기후현상이 현 한반도 쪽이 아닐 것이라는 기상 증거는 더 많이 나타난다. 다음 기록을 보자. 신라 벌휴왕 9년 서기 192년 여름 4월에
서울에 눈이 3자나 내렸다. 삼국사기. 신라 눌주양 41년 서기 457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헤쳤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이게 음력입니다. 여기 역사서에 기록한 시간은 음력 4월로 양력 5월입니다. 보리를 헤쳤다. 삼국사기. 백제 가루왕 23년 서기 99년 가을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을 주겠다. 가을 8월은 9월 10월입니다. 삼국사기. 먼저 여름 4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 5월 6월 입하가 지난 때이다. 한반도 신라 지역은 대체로 12월 하순을 전후에 첫눈이 내리고 늦어도 3월 초순이면 눈이 그치는 곳이다. 또 지금의 경주는 3,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눈이 내릴 수 있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펄류왕 9년 신라의 서울인 경주의 3자 76cm 추정 3자나 세자나 내려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면 보통의 기상이변이 아니다. 옛날 제왕들은 때 아닌 계절에 눈이나 서리가 내려서 곡식을 해치는 일이 생기면 정사를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판결한 죄인을 다시 심사하거나 가벼운 죄인은 석방하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사서에서도 기상이변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다. 문제는 신라에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면 홍수 때 공기이동처럼 백제 땅에도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백제의 기상현상은 신라 지역보다 대개 1개월 이상 빨리 내리고 또한 경주보다는 늦게 내리게 된다. 그런데 백제에는 실온 기록이 없다. 아예 기록이 누락됐거나 실제로 신라와는 강역이 달라 백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일 게다. 서리 현상은 더욱 그렇다. 눈의 경우 간혹 한반도 백제에 많이 내리고 신라에 적게 내릴 수 있어도 서리는 그렇지 않다. 대륙에서 찬 공기가 이동해와 한반도에서 그 성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리는 신라 따로 백제 따로 구분해서 내리지 않는다. 특히 곡식을 해칠 정도의 무서운 서리는 더 그렇다. 따라서 곡식을 망가뜨릴 정도의 서리가 백제 지역에 내렸다면 경상도와 강원도 산악지방에 서리가 내리질 않을 확률은 0%에 가깝다. 그러나 백제에 피해를 준 서리가 신라에는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신라에 피해를 준 서리는 백제 기록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삼국이 한반도에 인접해 있지 않다는 증거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토함산이 화산 활동했다. 정용석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신라국에서 하산 폭발과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는 지진 기록만 있을 뿐이고 하산 기록만큼은 신라가 유일하다. 그 기록을 검토해보자. 신라 진평왕 31년 서기 509년 봄 3월에 모지 악산의 땅이 탔다. 구덩이 너비가 4보, 길이가 8보, 깊이가 5척이나 되었고 10월 15일에 꺼졌다. 신라 무열왕 4년 서기 657년 가을 7월에 동학 토암산의 땅이 타서 3년 만에 꺼졌다. 국내 사학자들은 모지약 산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고 했고 토암산은 현재 그대로 경주에 있는 산으로 보았다. 또 토암산의 활동에 대해 일부 사학자는 LNG나 LPG 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화석연료가 생기는 층이 경주 일대에 있어야 하는데 세계 지질학적 보고에 의하면 한반도는 석탄 이외에는 화석연료가 없는 지층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또 만약에 경주 토암산에서 천연가스가 3년 동안 뿜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발 750m의 평범한 하강암 속으로 이루어진 경주 토암산은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는 산도 아니고 더더욱 화산 폭발에 의한 휴화산도 아니다.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토질과 석질의 산인 것이다. 정영숙 씨는 이 때문에 토암산 일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고 말한다. 포항에서 기상대에 3년간 근무를 하면서 경주를 포함해 인근 지역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산 활동은커녕 천연가스 폭발 같은 흔적이란 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경주 일대의 지형과 지세는 지금도 눈 감고 훤하게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은 분명히 토암산이 하산 활동을 했음을 보여준다. 먼저 하산 활동에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지진이 따라붙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열왕 때 토암산의 불기둥 뿜기 2041년 전인 실성왕 15년 서기 416년에 토암산이 무너져 샘물이 솟았고 물기둥의 높이가 3장이나 되었다는 기록과 186년 전 자비왕 14년 서기 471년에는 신라의 서울 경주 땅이 갈라져 동서남북 넓이가 20장이나 되는 대규모 강진이 있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토암산은 하산 활동을 하기 전에 전주곡으로 지진 현상까지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토암산은 어디에 있을까? 정영석 씨는 중국 안희성 소호시 합비라는 곳에 있는 함산이 삼국사기 기록된 토함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 하산으로 용암을 뿜어낸 활화산 일대는 토함산이 되었다가 요즘 말하는 휴하산 일대에는 토하지 않기 때문에 함산으로 이름을 바뀌었을 것. 실제로 중국 대륙의 지형지리 지인 중국지에 의하면 함산은 하산 활동을 한 적이 있는 휴하산이고 그 근처 합비 지역은 하산 활동의 여파로 토질이 좋아 작물이 잘 자란다고 되어 있다고 한다. 곧 토함산도 대륙에 있습니다. 중국 안희성 소시 합비 함산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6. 조선왕조 기록에 기록된 대륙의 자연재해 현상. 해마다 5일 3, 4일씩 반복되는 지진. 2. 평안도는 여러 달 가뭄이 들었는데 그의 지역은 여러 달 비가 계속되었다. 3. 대동강물이 5, 6월에 풀렸다. 9, 10월에 대동강이 얼었다. 한반도 대동강물이 5, 6월 그러면 6, 7월에 풀려 여름에 풀리고 9, 10월이면 그 10월, 11월 겨울 얼고 한강 대동강물이 한여름에 초여름에 풀립니까? 이 한반도 지역이 아니란 뜻입니다. 4. 9월이면 모든 국방의 중심이 평안도 함길도로 옮겨짐. 9월이면 우리나라 10월인데 겨울도 되기 전에 아마 국방의 중심이 다 평안도 함길도로 옮겨집니다. 그만큼 추운 지역에 한국보다 훨씬 추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보다 위치하고 있다는 일식을 하였는데 각도마다 일식의 모양을 그러게 했다. 한반도는 일식의 모양이 같습니다. 지역이 작아. 그러나 중국은 각 성마다 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보다 수십 배 크기 때문에 각 도마다 꼭 각 성마다 한반도 지역 일식의 모양을 그려게 하면 다 모양이 일식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일식의 모양을 그려면 다르게 그려온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일식의 모양이 같아 지역이 작등 한반도 지역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 대륙조선은 조선 21대 정조 제위 1776년 이후 1937년 사이에 대륙에서 이주해 온 것이 확실합니다. 곧 1978년 그러니까 정조 주기한 해 이후에 대륙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것이 확실합니다. 일제가 세종실록 지리지를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에서 검열 고정하여
1937년 일제 소화 12년에 원본은 일제가 가지고 가고 원본 아닌 교종된 교종 세종실록 지리를 새로 편찬한 것은 바로 한민족이 대륙에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대륙에서 이동해 왔기 때문에 원본하고 원본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한반도 지형이 하나도 맞지를 않으니까 지명과 한반도 지명에 원본에 있는 세종실록 지리를 부여하고 그 작용에서 많은 지역이 빠져나가게 되고 중국은 우리나라 수십 배 큰데 당연히 그 많은 도시 이름 중에서 거의 한 10분의 거의 다 빠져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걸 갖다가 한국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걸로 다시 교종 세종실록 지리를 만들었다는 것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종 세종실록 지리는 원본의 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선이 유난히 개국의 시조인 왕에게나 붙이는 초가 너무도 많습니다. 조선왕조의 실록에 보면 조는 공이 있는 사람, 쉽게 해서 나라를 세운다다 어떤 공의 역할, 나라를 방어했다던가 외적의 침략으로 막았다는 조를 붙이고 덕이 있는 왕은 종이라는 칭호를 붙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나라에 어떤 큰 혼란이 있었다던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평온할 때 임금은 덕이라는 것은 평온할 때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났을 때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공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이 있는 사람을 조라 붙이는데 조가 조선은 유난히 많습니다. 이 조가 몇 분이 계시냐면 고려 태조 왕건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조가 많은 역대 왕조가 없었습니다. 조선 1대 태조, 그렇죠. 7대 세조도 조, 14대 선조도 조, 16대 인조도 조, 21대 영조도 조, 22대 정조도 조, 23대 순조도 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왕대에 한 명 있는 조가 7명이나 조선에는 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에 엄청난 변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조 21대 영조, 22대 정조, 23대 순조는 이 대사건이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대사건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아무런 대사건도 없는데 초자, 공가를 따지는 조를 붙여놨을까? 이거는 분명히 21대 영조, 22대 정조, 23대 순조 때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다 빼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이 조자를 붙인 왕이 너무도 7분이나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의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역사서가 왜곡되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국토가 줄어드는 큰 변고가 생겼고 따라서는 서울은 한반도 대륙에 있던 한성이 한반도 방향으로 점점 이동하였고 점차 한반도로 오지 않았나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조선의 마지막 후손 대한제국이 하늘 합방으로 대륙에서 사라지자 곧 조선이 망하자 마지막으로 한반도로 대규모로 이주하게 되자 일제가 만주 계례 정권을 수립하고 당연히 일제가 한반도 주도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는 원본 세종실록 지리를 참고로 하여 한반도 지형에 맞게 교종 세종실록 지리를 만들고 일제가 교종 세종실록 지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세팅 작업을 하고 가짜모, 가짜궁궐, 가짜유적지, 가짜 비문을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조 이후로 계속 이동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있던 요 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런 과정으로 정조 때부터 이동이 시작돼 갖고서 큰 무리가 대규모로 한번 이동해 오고 또 순차적으로 오고 하다가 마지막 대한제국 때 다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시 일본이 작업을 해 갖고서 이 교종세종실 이후에 원본 세종실록지를 바탕으로 교종세종실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반도에 다 지명을 부여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니면 그 전에 일제가 한일 합방 이전에 모두 다 한반도로 이전해 와 갖고서 한반도가 일제에 합방됐을 때 다시 일본이 원본 세종실록지를 바탕으로 교종한 교종세종실록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1700 정조 대왕 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대규모 이런 정조와 순종 때 한꺼번에 다 이동을 해왔는지 아니면 정조, 순조 그 뒤후 순서도 차례대로 이용을 하고 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역사에서 확실한 거는 정조 시대로부터 대규모 이동이 시작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항충 피해 기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20대) 정조 1776년에서 1800 재위기간 24년 항충 발생 기록 3번 1981년에 한 번만 발행하고 3번 1781년 22대 정조 요 사이서부터 항충 기록이 22대 23대, 24대, 25대, 26대, 27대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 순종 항충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봐서 이때 22대 정조 요 시기 22대, 23대, 24대, 25대, 26, 27대는 한반도에서 조선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동해 왔을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로 22대 정조 이후로 순차적으로 이동해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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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반도 지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항충 대규모 메뚜기 피해 항충 피해를 통하여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